우리는 다시 한번 정의를 되찾았습니다.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로 자유를 위협당한 시민들은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키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2월 3일 우리는 지금이 2024년이라는 사실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45년 전 민주주의의 불씨를 꺼뜨린 일이 반복된 것입니다. 국민들은 다시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훼손한 내란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번 시위에서는 2030 여성들의 비중이 높다는 분석이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전부터 이 정치 활동에 있어서 2030 여성들은 이미 상당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2030 여성들이 상당히 다른 세대들의 여성에 비해서 정치적이고 자신들이 지지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가치관과 맞는 정당에 대해서 선호도를 보이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만에 어떤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이제 2030 여성들의 그 정치 참여의 욕구가 요번에 또다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에서 목소리를 놓으면은 이상한 눈으로 봐요, 우리나라는. 마치 나쁜 용어의 대명사, 너 팬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회적 인식이 낙인이 찍혀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죠. 가장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집단, 그리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 집단이 정치적인 이른바 이제 열린 공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그 정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직접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에서 더 적극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2030 여성들, 물론 4050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이 있다. 그래서 시위 때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30 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는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여성 정치 참여라든가 여성의 의식 개선이라든가 자신들이 어떤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는 긍정적 표현인 반면에 두 번째는 이 공간만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들의 지위, 여성들의 목소리,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적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전에 박근혜 촛불 시위 때 그때는 그렇게 이렇게 이게 뭔가 나라에 엄청 큰 일인지를 사실 너무 어렸어서 잘 몰랐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크고 나서 이런 이전의 사건들을 찾아보게 되고 나서 정말 큰일이었구나를 실감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되면 국민으로서 목소리를 한 번쯤 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에는 좀 제 목소리를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정치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나이 상관없이 국민 모두의 일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가게 돼서 이렇게 시위의 나이가 다양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이 응원봉이 저를 도운 저희 복덩어리입니다. TV를 보고 저와 똑같은 그런 시즈니의 이런 팬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참여해야겠다, 함께 마음을 합쳐야겠다. 일단 기본적으로 응원봉을 들고 가는 장소가 자기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러 가는 자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가장 긍정적인 마음이 많이 표현될 수 있는 자리에 들고 가는 물건을 나오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2030 여성이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서 가장 소외받거나 치일 수 있는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불특정한 2030이라는 공통점만으로 서로에게 연대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청년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전국의 대학생들은 학교 깃발을 들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장 박서림 씨도 발언했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12월 7일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를 뜨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함께 자리를 뜬 우리대학 출신 의원도 4명이었습니다. 우리대학 학생들은 해방이야를 외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앞장섰습니다.
학교 곳곳에 가득 붙은 대자보들과 수많은 응원의 목소리들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외침을 담은 대자보는 인스타그램 이화여자대학교 시국선언 대자보 아카이빙 계정에 기록되었습니다. 12월 15일 기준 총 게시물은 646개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그냥 흩어지는 글들로 남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모두가 대자보인 건 아니니까. 그런데 대자보만 기록하는 계정이 생겨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가 아닌 사람들도 그 기록을 보고 함께 연대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자보가 그때 하나 둘씩 올라오던 때였는데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어떤 벗이 이거 아카이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스타 계정을 만들어서 사실 저도 대자보를 써보고 싶었는데 글을 잘 못 써서 이거라도 해보자 해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아카이빙 계정 운영을 도우면서 제일 많이 받았던 메시지가 부끄럽지만 대자보 보내봅니다. 부끄럽지만 연대합니다. 라는 문장들이었는데요. 부끄럽다는 그 말들이 그리고 그 감정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연대는 어떤 방식이든 어떤 형태든 부끄럽지 않다는 답장을 항상 전송했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 또한 다시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대자보를 쓴 것이 참 용기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익명으로 쓰셔도 그것도 참 용기 있는 일이지만 어떻게 세상이 나를 평가할지 모르고 나를 어디서 찾아낼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화의 교정 안에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열정으로 글을 써내려가고 함께 응원을 한다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기를 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단순히 기록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우리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고 평일에 있는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대자보 계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대하는 글들, 영상들, 사진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0일 오전 5시 우리 대학 정문에는 집회에서 사용된 피켓으로 만들어진 콜라주 작품이 설치되었습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105인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노한 우리 대학 서양학과 학생 5인이 조각한 저항의 목소리입니다. 제가 처음에 시위 현장에 가서 피켓 같은 것들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신문지들도 막 굴러다녀 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시대 흐름을 좀 반영해야 되지 않나. 이제 친구들이랑 시위를 하게 되면서 시위가 다 끝나고 제가 준 피켓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우리 그냥 어차피 부결되면 대자보 쓰려고 했으니까 작품 다 같이 만드는 거 어떠냐. 그래서 모은 쓰레기들 가지고 콜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위 현장에서 쓰레기를 주워왔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시민의식이 너무 좋아서 주울 만한 피켓이 순식간에 없어지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 쓰레기 봉투에 이미 넣어진 쓰레기를 가서 허락을 받고 가져왔어요. 저희가 이제 미술학도로서 모였으니까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 시각 예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자보지만 작품으로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강렬하게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콜라주 형식의 작품으로 대자보를 작성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짧게 대자보를 쓴 다음에 그걸 아예 다 제목으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좀 많이 긴데 말씀드리면 12월 7일 105명의 국민의힘 당원이 본분을 저버리고 조국의 미래를 도외시하는 장면을 수많은 깃발과 촛불 사이에서 뜬 눈으로 지켜보았다. 우리는 그 대로변에서 주워 모은 여러 종이로 콜라주한 작품을 이 자리에 전시한다. 우리는 그 밤을 침묵하지 않겠다. 결코 절필하지 않겠다.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세상을 조각하고 이 땅 위에 이어 붙이겠다.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리겠다. 세색되지 않도록 몇 번이고 덧대겠다. 멀리서 보면 한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그런 콜라주 작품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볼수록 그 시민들의 결의와 저항이 되게 잘 담겨있는 게 가까이 갈수록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몰락하고 이런 걸 반복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런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의 행태와 좀 평화로운 일상들은 어떤 이들의 수참한 결의와 저항과 그런 다툼의 시간이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부결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허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어떠한 그 순간의 기록이고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 작품이 이제 나왔을 때 많이 퍼졌잖아요. 저한테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실 요즘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지치고 사실 허탈감도 많이 느꼈대요. 근데 너의 그 작업을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어떤 용기도 가지게 되고 되게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응원의 메시지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국에 되게 마음이 좀 혼란스러울 텐데 그걸 예술로 잘 풀어낼 수 있었다는 그 전공 정신이 굉장히 좀 투철하다고 느꼈고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대자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또 다매체로 표현을 할수록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응원하고 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이번 탄핵과 관련된 그런 종이들로 만들어져 있어서 되게 창의적이다라고 생각했고 요즘 시국이랑도 정말 잘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과 다르게 또 다양한 방법으로 대자보도 정말 많은 학생들이 써주고 있고 그리고 저런 식으로 되게 예술적으로도 많이 만들어주고 있고 약간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촛불 시위에 그걸 이어서 되게 평화로운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대학생들이 많이 내는 게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의원님께서 촛불은 불면 꺼진다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제 친구들 보면은 응원봉을 들고 시위를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촛불은 꺼지지만 응원봉은 안 꺼진다 이런 접근 방식이 되게 유머스럽다고 생각해서 전반적으로는 평화스럽고 좋은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제가 알바를 하기 때문에 시위를 나갈 수가 없어서 일단 제 방식으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나마 좀 잘 할 수 있는 게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서 대자보를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규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인 12월 6일에도 부설아 김서윤 씨의 시국선언으로 시작된 이화인 1809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국가적 비상사태에 2030 여성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며 함께했습니다. 국회 근처 카페와 식당 선결제를 통해 온기를 나누고 인근 화장실에 여성용품을 비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돌 등의 응원봉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많아지자 우리 대학 학생들은 약 400개의 이화 응원봉 100곳봉을 제작했습니다. 저희 현재 시위 풍경을 보면 젊은 여성들이 많이 선봉에 서 있습니다.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응원봉을 흔들며 목소리 높이는 이런 시위 풍경은 우리나라가 아니고서 보기 어려운 풍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시위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은 젊은 여성들입니다. 제가 여의도 시위를 갔을 때 응원봉을 보면서 제일 먼저 느낀 거는 연대감과 유대감이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 응원봉을 들고 나갔을 때 같은 응원봉을 가진 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버트를 보면은 먼저 나랑 같은 가수를 좋아하는 친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커넥션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시위를 나가는 느낌이 들고 더욱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인들이 함께 응원봉을 들 수 있다면 더욱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봉을 제작하는 계기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리고 행동하는 이화인 여러분과 많은 여성분들을 보면서 목소리를 내는 게 당연한 환경이었던 것인지를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많은 여성분들이 당장은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주변의 다른 여성들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봉을 들고 참여해 주셨는데 제게는 처음엔 응원봉이 없었고 가장 어두울 때 자신의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간다라는 댓글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도 제게 가장 이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이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해당 응원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 간의 연대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어두운 밤에는 이제 저희들이 서로가 보이지 않으니까 응원봉을 밝힘으로써 옆에 있는 시민들을 같이 이제 연대 의식도 이끌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각자의 개성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민주화 운동 방식은 상당히 이제 무력 진압도 많았고 폭력적인 마찰이 좀 많았다고 저도 이제 보고 배우고 자랐는데, 이번 시위 방식은 상당히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시위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안전과 경찰분들의 안전 또한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적인 시위 방식이 이어진다면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데도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제가 7일 날 시위를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촛불을 제가 못 챙겨가가지고 되게 맨손으로 간 게 좀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되게 응원봉 많이 들고 계신 게 좀 필요하면 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공구글을 확인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좀 소속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 뭔가 이걸 들고 나감으로써 저 자신뿐만 아니라 이화여대가 함께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용기 같은 게 나서 챙기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바라는 점은 탄핵이 성공하면 좋겠고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서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안건으로 12월 13일 학생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2,657명이었고 안건은 2,43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이화의 구성원들이 모여 따로 또 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사학번 유아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식적인 계엄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온통 갈아엎어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방 이화의 이름으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뜻을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장병철 1,600명을 버틴 이화입니다. 그 정신으로 또 한 번 우리 국가와 인권을 위협하는 위험하고도 무능한 지도자를 반드시 하야시켜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이고 제자들입니다. 내 새끼 다치게 하는 건 가만히 안 둔다. 이 시국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모든 동기들이 시험을 다 멈추고 뉴스만을 바라봤었어요. 저희의 이런 작은 바람이 이제 그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항상 모든 자리에 참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18년에 입학을 했었는데 그때 3월에도 저희가 총회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의미 있게 조금 현 시국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 같아서 정족수에 포함은 되지 않지만 참여를 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번 학생총회 준비하면서 어떻게 3일 안에 이걸 준비가 가능할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수많은 학우분들이 이렇게 같이 호응해줘서 이 추운 날씨에도 같이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서 멈춰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학내와 학의 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화인과 저희 민주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총회 이후 800명의 이화인들은 신촌을 향해 행진했습니다.
이어 우리 대학 총학생회가 포함된 비상계엄 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불법 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걸기 집회가 12월 13일 오후 4시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찬성하는 바이고 학생들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질서 있게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짠하고 마음이 찡하고 그래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으로 인해서 학생들께서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여의도에 와서 촛불 집회 함께 해주시는 학생들도 계신데 오늘은 서울 시내 또 전국의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꼭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비상계엄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라는 학생들의 열망이 모여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응원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4일 시민들은 다시 한번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대학생들은 반성하지 않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에 분노했습니다. 학생총회에 2,600명의 학생들이 모였다라는 의미는 이화인들이 분노한다라는 외침이자 행동하겠다라는 이화인들의 의지이자 그리고 함께하겠다라는 이화인분들의 다짐이자 기어코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이화인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학 4개의 풍물패가 모인 풍물패 연합도 민주주의를 위한 열망을 공연으로 내보였습니다. 풍물패가 설립되게 된 이유가 40년 전에 있었던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립된 이념을 좀 지키고 그리고 이 탄핵 시위에 힘을 계속 보태고자 저희 풍물패 연합의 그 설립 이념을 좀 담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후 3시부터 이어진 본집회에서는 탄핵 소추안 가결을 향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시대 윤석열을 즉각 탄핵! 그리고 오후 5시 24분 마침내 민주주의가 승리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역시 민주주의는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탄핵이 돼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광장으로 왔을 때 정말 너무 보람이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탄핵이 됐지만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싸움들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그리고 정말 감옥으로 보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옥으로 가라! 네, 파이팅! 네. 계엄 선포 후 12일간 멈추지 않고 정의를 외친 국민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진정한 국민의 힘이
우리의 내일을 밝게 비출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